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굿플러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어떤 갑의 횡포들이 있었을까요? 정선미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 정리를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트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일당조차 받지 못하고 마트 오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은 그나마 낫죠. 네? 지방은 교통비, 수갑비 한 푼도 못 받고 끌려다니는 거라니까요. 납품업체에게 판매 마진을 1.5% 올리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대형 마트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납품 단가를 내리라고 강요한 겁니다. 백화점도 납품업체의 갑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AK플라자, NC백화점 등 백화점 6곳에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과 함께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판촉 행사비를 떠넘기는 등 3천여 개 업체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부담한 과징금은 한 곳당 3억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피해 규모 3배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통업계 을의 눈물이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종합대책인데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를 보는 납품업체에는 실질적인 구체 방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함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역시 루폴들을 메워가는 노력을.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 대금을 멋대로 깎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데려다 쓰는 등 악의적인 갑질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됩니다.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의 3배를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상한액은 각각 2배로 올립니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견고한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통업체가 요청한 만큼 물량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비정상적인 관행은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올 하반기 채용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을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채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5,0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고 CJ그룹도 작년보다 많은 인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LG와 SK, 포스코와 GS, 롯데 등도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들의 주당 취업 시간이 43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3.2시간으로 작년 대비 0.1시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명 중 1명은 주당 5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으로는 평균 2,2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거부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는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공공업무 직업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는 이들 직업군에 대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 통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희귀성 질환 등 입증이 까다로운 질병을 이른바 직업병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적극 인정해준 취지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유모 씨 가족에게 회사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유 씨가 타이어를 만들면서 각종 분진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로 보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정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최근엔 삼성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로 본 판결이 나오는 등 근로자가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업무상 질병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대기업 작업장 근로자들의 산재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으로 구제 움직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 등 긴장 고조 이후 전 세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1,700조 원이 증발했고 이 중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8일 이후 3일 만에 1.8%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북한을 겨냥해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포문을 열자 북한 측도 즉시 괌, 포위 사격 검토를 언급하며 말싸움이 번진 게 악재가 됐습니다. 사흘 동안 빠져나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은 1조 4,754억 달러, 우리 돈 1,69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올해 국내 총 생산 전망치 1,710조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시총 하락폭은 9일 0.1%에서 10일 0.53%, 11일 1.24%로 점점 커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흘 동안 시총이 1.93%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본 국가는 리스크 한복판에 있는 한국입니다. 3일 동안 4.4%, 77조 5천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천안함 등 각종 북핵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증시 충격은 결국 일주일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다만 북미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 긴장 고조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열흘여 만에 48조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은 11일 종가 기준으로 884조 6,1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보다 48조 29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317조 5,240억 원에서 289조 5,140억 원으로 28조 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 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첫 해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민간 사업장은 298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62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79곳으로 지난해 101곳보다 77.2% 늘었고 지원 대상은 1,340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향후 미래를 변화시킬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지목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일으킨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속에서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8월 15일 화요일에 방송되는 특집 대담 4차 산업혁명의 내일 신직업에 출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을 알아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문화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며 고스펙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학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시름도 점차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전공이나 실무 경험보다는 학벌이 입사의 필수 조건이 된 씁쓸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정말 실무에 투입되면 개개인의 인성과 업무 능력은 학벌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성공한 이른바 고졸 신화를 이룩한 멘토들을 찾는 열풍이 한창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청장으로 내정된 김종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재정기획관,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다가 이번에 문화재청장 내정자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 문재인 정부도 학벌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고졸 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고졸 라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나승용 농촌진흥청장 등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자신의 실력만으로 고졸 신화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한국의 리더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능력이 있어도 학벌 때문에 좌절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졸 신화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바로 공고 출신으로 대기업 부회장 자리에 오른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작년에 부회장이 된 분이죠.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인문고도 아닌 공고를 졸업하고 대기업 부회장이 됐다는 얘기가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 부회장은 용산공고를 나와서 1976년에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 입사를 해서 줄곧 LG전자에만 몸담았는데요. 조 부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고졸 출신이란 핸디캡이 지금의 자신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보다 두드러질 수 없다면 이 차별점을 찾아서 그 길에 승부를 하라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조 부회장의 차별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바로 세탁기였는데요. 조 부회장이 입사할 당시만 해도 동기들은 당시의 주력 상품이었던 선풍기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급률이 0.1%였던 세탁기의 전망을 미리 예견하고 일찌감치 세탁기를 택했고 이후 세탁기 연구에만 몰입했다는 겁니다. 회사의 침대와 주방 시설까지 갖춰놓고 밤샘 작업을 마다치 않으면서 매달린 끝에 마침내 세탁기 박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 정도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는데요. 그 공로로 부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죠. 네, 차별점 하나를 정해서 집요하게 판 것이 그의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벌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리더는 누군가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요즘 정말 핫한 리더죠. 바로 최현석 셰프입니다. 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셰프인데요. 이 방송에서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먹음직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음식을 예쁘고 맛있게 만드는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최현석 셰프는 다른 유명 셰프들과 달리 유학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 취업을 한 뒤에 11년간 줄곧 근무를 하면서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 막내에서 총괄 셰프 자리에까지 오른 신화적인 존재가 된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현석 셰프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이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님, 형이 모두 요리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현석 셰프는 요리와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보면서 맛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 아이디어 노트를 마련해서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 조금씩 능력을 쌓았던 건데요. 그 노력이 이제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거죠. 멘토와의 대화에서도 최현석 셰프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그는 남과 다른 일을 간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남들도 인정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깊이 새길 만한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졸 신화의 주인공 역시 이 자신만의 철학으로 입사 5년 만에 CEO가 된 입지적인 인물인데요. 바로 BMW의 김효준 대표입니다.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대표가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 대표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생업에 뛰어드느라 대학에도 가지 못한 채 줄곧 회사를 다녔던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미래에셋 대우의 전신인 삼보증권, 외국계 보험회사 등에서 재무, 격리 업무를 보면서 성실함과 꼼꼼한 재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엔 미국 제약회사 신텍스의 설립 멤버로 합류를 해서 8년 만에 부사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MW 코리아 재무 담당 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 입사 5년 만에 사장이 된 겁니다. 더 주목할 것은 김효준 대표가 CEO가 된 뒤에 BMW 코리아가 고졸 채용 인재를 늘리면서 스스로도 학벌 파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학벌은 업무 능력과 큰 연관이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준 케이스니까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학벌과 상관없이 자신감 있게 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가 줄곧 강조하는 것도 학력보다 중요한 건 경력과 기술이라면서 점차 사회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졸 출신이라도 끝까지 본인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한계를 부딪혔다면 자기 스스로 그 한계의 도전에 깨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고졸 신화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중요한 건 사회 편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편견에 맞서는 자세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학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취준생 여러분께 오늘의 주제가 꼭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